안녕하세요. 난나노입니다. 올해는 유난스럽게 좀 장마가 기네요. 굉장히 신경 쓰이죠.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역대급으로 더울 거라는 그 기상청의 예보는 이미 빗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해보다 더 온도가 낮아가지고 여름철 그렇게 걱정했던 최고 온도 관리는 덜 신경 쓰이고요. 대신 굉장히 습도가 높기 때문에 물 관리야 곰팡이나 세균성 질환이 오히려 신경 쓰이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장마가 끝나면 언제나처럼 더운 여름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기에 8월의 풍랑 관리 중에 가장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달의 풍랑 관리에 일반적인 물 관리와 온도 관리, 그리고 통풍 관리에 중점을 두고 알아보면서 아울러 비료의 사용과 병충해 부분, 그리고 뒷부분에 휴가철에 또는 며칠 또는 1, 2주간 집을 비우고 휴가를 갈 때 풍란을 들고 갈 수 없는 노릇인데 이를 어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꿀팁을 이야기할 것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즐거운 여름휴가와 풍란도 멋지게 만들어내는 두 마리 토끼, 아니 가족과 취미의 두 부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시기 바라며, 저에게도 힘을 주시는 의미로 좋아요와 무료 구독을 저에게 팍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같이 하는 즐거운 취미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댓글도 부탁해요. 그러면 첫 번째, 8월의 풍랑 관리 중에서 온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8월 풍랑 키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통풍입니다. 그 중에 최고 온도 관리가 중요한데요. 한낮에 최고 온도가 35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낮 동안의 최고 온도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야간의 온도 관리입니다. 8월의 경우 열대야도 가끔 발생하는데요. 이때 자신의 환경에 맞는 야간 기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늘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즉 야간에 물주기와 그 다음에 벽면이나 바닥 이런 데 물을 뿌려 가지고 온도를 다운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물 준 후에 선풍기 등을 활용해서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야간의 기온을 낮춰주는 방법을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다만 에어컨을 사용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것은 그렇게 권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폭설기 풍란의 햇빛 쪽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달 12일까지도 장마가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된다네요. 습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고 햇빛은 좀 부족하죠. 늘 비가 오니까요. 이런 베란다 환경에서는 LED 등이나 식물 형광 등을 이용해서 빛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도만 확보되면은 이때도 성장을 하는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 후에 찾아오는 뜨거운 햇살은 이른 아침의 빛도 무지하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광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르고 있는 베란다 방향이 남향이라든가 북향이라든가 서향이라든가 이렇게 동남쪽 향이 아닌 경우 향에 따라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므로 본인의 환경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동에 아파트가 나를 가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내 환경에 따라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빛이 들어오는지 잘 관찰해 보시고요. 환경에 맞게 차광도 하시고 빛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나 어느 향이건 간에요. 오후에 만약에 직광이 비춰지는 경우라 그러면은 이 강한 햇빛 때문에 오후에는 반드시 차광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이제 어느 분은 여름 같은 데는 빛을 차광하는 경우 대부분이지만 남양의 경우에는 오히려 빛이 부족하거나 빛을 보충해 줘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 환경에 따라서 차광과 보충을 함께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여름의 풍란의 물주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주기는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8월의 풍란의 물주기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주기 같은 경우는 어느 때나 중요하지만요, 물은 풍란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계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봄, 가을의 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해 분 속의 습도를 조금 높게 유지하여 온화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7, 8월 같은 폭설계에는 온도를 낮춰주는데 물의 효용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분 속에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뿌리가 썩는 경우가 되게 되죠. 이번 달에는 높은 공중 습도 때문에 너무 많은 부속 온도는 오히려 해가 되는 시기입니다. 간수해 주기도 좀 길게 잡는 것이 원칙이나 햇살이 강하게 비추고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생각보다 물 중발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물을 2번 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1번 정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 환경에 따라서 가끔은 2번씩 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환경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물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주는 경우, 그래갖고 분이 젖어 있을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뿌리가 썩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물을 이제 많이 빨아들이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도장의 원인이 됩니다. 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풍란잎이 보기 싫게 한 입만 쭉 길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감산 가치를 무지하게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장이 안 일어나게 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풍란의 통기와 통풍을 따져보게 되면요, 통풍 같은 경우는 늘 중요한 사항이지만 통상의 베란다 환경의 경우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보통의 경우는 확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항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요하게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요, 여름철에 통기와 통풍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항목입니다. 통풍 같은 경우는 난의 정상작용을 촉진하고요, 쇠공기의 이제 공급으로 성장과 생존에 중요한 요소를 제공해주며 옆면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작용과 도장의 소폭 감소 등 통기와 통풍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막중합니다. 바람의 세기는 풍란잎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이고요, 대신 이제 풍란꽃이 약간 흔들릴 정도, 이 정도의 세기가 가장 적당합니다. 물주기를 이제 바로 시행했다면요, 조금 더 센 바람으로 물기를 빨리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풍란잎이 흔들릴락 말락할 정도까지 바람을 이제 흘려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옆면에 이제 온도를 낮춰준과 동시에요, 천엽, 우리가 신엽이라고 그러도 천엽이라고 그러는데, 천엽이라는 뜻은 하늘에 가장 가까운 엽, 즉 세로난 잎이죠. 새싹잎이죠. 이것에 고여있는 물기를 말려줘서 고온다습으로 인한 병균의 원상이 되는 물고임을 방지하고요, 신엽에 물러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번째로, 한여름에 풍란의 비료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온다습으로 이제 대다수의 하절기 식물에게는 가장 선호하는 성장 조건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풍란에게는 여차하면 도장이 되었고요, 감산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가급적이면 비료의 사용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엽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큰 유기질 비료의 옆면 시비는 아예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료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번 달에 이제 비료 사용은 아무래도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큰 달입니다. 6번째, 이제 풍란의 질병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풍란은 다른 난에 비해서, 다른 난이나 식물에 비해서 이제 질병에 좀 굉장히 강한 난입니다. 그러게 통상의 경우 병균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요, 올해처럼 이제 장마가 길게 이어지는 이런 해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풍란의 해충은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그리고 총체벌레나 이제 달팽이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고약한 해충인데요, 이런 해충으로 인해서 입이나 신화를 갉아먹어서 손해를 보는 것은 그 한 촉이지만, 이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이 이들 해충으로 인해서 옮겨지는 병균으로 인해서요, 발생하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충은 한 마리라도 생기면 즉시 방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달에 특히 주의해야 될 것, 이것은 세균성 질환과 곰팡이성 질환인데요, 이것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나 올해처럼 장마가 이제 이렇게 오랜 기간 계속되면 습도가 높잖아요. 이 습도가 높을 때 이제 곰팡이균 같은 경우가 기승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풍이 안 될 경우 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예방 목적으로 하도록, 물론 장마가 오기 전에 예방 목적으로 한번 쳤지만은요, 이렇게 이제 장마가 갑자기 올해처럼 길어졌으니까 한 번 더 곰팡이와 세균성 질환의 약제를 살포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꼭 한 번 더 살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휴가 때 풍란을 보관 방법인데요. 휴가 등으로 이제 집안을 며칠 또는 뭐 2주간 이제 비워야 할 경우에 그렇다고 이제 풍란을 차에 싣고 휴가를 갈 수도 없고요. 이게 이때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댕댕이나 뭐 양이 등 같은 경우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그러면은 요사이는 같이 떠날 수 있고 호텔에서 이제 맡아주는 경우도 있어 비교적 선택지가 많지만 반려식물인 풍란의 경우에는 같이 갈 수도 없고 휴가 기간 동안 맡아주는 것도 없고 친구한테 맡기기도 양이 너무 많고 이런 경우에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해가 들지 않은 거실에 넣어놓고요. 선풍기를 틀어서 공기의 순환을 만들어준 다음에 휴가를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때에요. 풍란에는 직접 바람이 안 가게 하는 것이 좋으며 풍란 화분의 물기를 모두 말리신 다음에 모아놓는 식이 좋습니다. 물 주자마자 내가 이제 오랫동안 비니까 물 바로 주고 가야지 이런 것보다는 미리 휴가차에 맞춰서 물기를 좀 말려놓은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장소 부족 등으로 이렇게 밀폐된 박스 같은 데 담아놓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절대 권하지 않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휴가 같은 경우에 이제 며칠 다녀오셔도 이제 풍란에 쭈글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주를 넘어갈 경우, 한 주를 넘어가게 되면은 풍란잎이 쭈글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물을 주고 이제 관리하시면 휴면을 끝내고 바로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8월의 풍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무료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필요한 사항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소통하시는 것도 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 저에게 힘을 많이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